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요즘에 무선 음향기기를 쓰면서 이 정도면 유선급 음질인데 하고 감탄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제나이저의 신제품 HDB630 무선 헤드폰을 처음 귀에 얻는 순간 딱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순간 몰입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HDB630은 제나이저의 유선 라인업에서 파생된 HD6 시리즈의 보완된 버전이면서 무선 모델 모멘텀4의 오디오필 전용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유선과 무선의 장점을 잘 버무린 레퍼런스급 새로운 라인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선 노캔 헤드폰 3대장 중에서 올해 가장 늦게 선보이는 모델인 만큼 과연 어떤 특이점과 장점을 갖고 있었을지, 오늘은 2주 동안 이 모델을 직접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헤드폰에 관심 있는 라이트 유저부터 오디오 매니아까지 어떤 분들이 이 모델을 구매하면 좋을지 테스트하며 느낀 후기들을 중심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죠. 상자를 열어보면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구성품으로는 고급스러운 하드 케이스 안에 헤드폰 본체가 들어있고요. 3.5mm 오디오 케이블, 설명서, 항공기 어댑터, USB-C 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특별하게 USB-C 타입 블루투스 동글까지 깔끔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난번에 리뷰했었죠. 6, 7만원 정도의 신제품 BTD700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박스를 열면서 동글을 발견하고 동글도 기본으로 넣어주네 하고 살짝 감동했습니다. 레퍼런스급 제품인 만큼 전용 케이스는 단단하면서도 내부에 쿠션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동 중에 헤드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죠. 다음은 헤드폰 디자인입니다. 헤드폰 본체를 손에 들면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세련된 매트 블랙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나 가죽 질감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이 인상적인데요. 기본 디자인은 기존의 모멘텀4 무선 헤드폰의 디자인 철학을 계승한 모습이고요. 둥근 이어컵과 유려한 곡선의 헤드밴드 라인도 고급스럽고요. 눈에 띄는 로고나 화려한 장식 없이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어컵을 연결하는 메탈 느낌의 슬라이더는 길이 조절 시에도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요. 이어컵이 접히지는 않지만 180도 회전이 가능해서 목에 걸고 다닐 때도 편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과 컨트롤 방식도 살펴볼게요. 전원 및 페어링을 위한 작은 버튼이 여기 있고요. 음악 재생 컨트롤은 터치패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이어컵 옆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거나 톡톡 누르는 제스처로 볼륨 조절이나 곡 넘김, 재생이나 일시 정지 등을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터치식이라서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몇 번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다만 터치 컨트롤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겠죠. 적응되면 확실히 편한 기능이긴 한데 겨울에 장갑을 끼게 되면 조작이 어렵거나 쉽게 눌려서 간혹 오작동이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요. 디자인적인 마감은요, 전체적으로 빈틈이 없고 깔끔하고요. 플라스틱 표면도 지문이 잘 묻지 않는 매트한 질감이라서 외관만큼은 불만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헤드폰에서 디자인만큼 중요한 게 또 착용감이죠. 가격대가 있는 제품인 만큼 외관이나 착용감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투자한 느낌이 듭니다.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했고요. 우선 이어컵 쿠션이 두툼하고 부드러워서 귀를 푹신하게 잘 감싸주고요. 귀를 완전히 덮으니까 밀폐형 특유의 차음성도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압박감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쿠션이 고르게 잘 분산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헤드밴드 안쪽도 도톰한 패드가 있어서 정수리 부분 압박이 적었고요. 특히 이 제품은요, 일제 프로틴 레더 소재를 헤드밴드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만져보면 촉감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실측정 무게는요, 스펙과 동일한 311g이었고요. 고음질 헤드셋 기준에 맞게 무게감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착용했을 때 무게 배분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더 무겁다는 생각은 거의 안 들었어요. 이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오래 쓴다고 해도 목이나 머리가 뻐근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요다 현상이 없다는 게 또 이 제품만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이어컵 쿠션이 푹신하다 보니까 안경다리가 눌리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어요. 다만 더운 날 오래 착용하면 아무래도 귀 주변이 좀 덥긴 합니다. 밀폐형 헤드폰의 숙명이긴 하죠. 메쉬 재질의 이어컵이 따로 나오진 않지만 음감용인 만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겠죠. 자, 이제 HDB630의 주요 스펙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루하지 않게 핵심 포인트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는 42mm의 대구경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고요. 특히나 제나이저가 직접 개발 및 생산하고 HDB630을 위해서 특별히 새로 개발한 어쿠스틱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음질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모델 유선과 무선 모두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5.2 그리고 코덱은 퀄컴의 aptX 어댑티브
고음질 코덱을 지원하고요. 덕분에 호환되는 기기에서는 고음질, 안정성도 높은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동글이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꽂으면 해당 기기가 aptX 어댑티브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코덱 지원 여부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죠. 일반 코덱부터 aptX, aptX HD, aptX 어댑티브까지 폭넓게 지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USB-C 포트로 직접 PC나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면 헤드폰이 자체 덱 역할을 해서 24비트 96kHz의 고해상도 음원을 바로 재생할 수도 있어요. 일반 3.5mm 아날로그 케이블 연결도 지원하고요. 유선 모드에서는 고해상도 음원을 완전히 손실 없이 즐길 수가 있고요. 무선도 손실이 최소화된 고음질 코덱으로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무선 헤드폰에서 배터리도 중요하죠. 이 모델은요, 최대 60시간 연속 재생 가능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이틀을 꼬박 들어도 남을 정도니까요, 배터리 걱정은 없어요. 출퇴근 왕복 2시간씩 써도 일주일은 거뜬히 버텨냈습니다.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해서요, 단 10분 충전으로 약 7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하니까 아침에 깜빡 잊고 충전을 안 했더라도 출근 준비하는 사이에 잠깐 충전을 해두면 하루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죠. 노이즈 캔슬링은 적응형 노캔도 지원이 되고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노캔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스마트 컨트롤 플러스 앱과 연동해서 헤드폰의 여러 기능들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규로 추가된 기능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크로스피드와 파라메트릭 EQ입니다. 먼저 크로스피드, 이 기능이 정말 재밌습니다. 제나이저의 전설적인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기능으로 좌우 채널을 살짝 섞어서 마치 스피커로 듣는 듯한 공간감을 만들어냅니다.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좌우 극단적으로 갈린 소스들은 오히려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드럽게 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파라메트릭 EQ는요, 기존의 3밴드, 5밴드 EQ를 뛰어넘는 세밀한 음색 조정 도구입니다.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지정해서 높이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대역폭과 필터 타입까지 조절하면서 원음과 튜닝음을 즉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간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만한 기능입니다. 그 밖에 노캔 강도 조절, 착용 감지, 음성 안내나 코덱 우선순위 설정 등 자잘한 사용자 편의 설정도 어플에서 모두 해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HDB630이 지향하는 개인 맞춤 고음질 컨셉을 잘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하실 음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여러 환경에서 이 모델로 온갖 음악을 다 들어봤는데요. 제나이저에서 힘준 모델인 만큼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고요. 기본 음색은 밸런스형입니다. 특정 음역대를 과도하게 부스트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평탄하고 정밀한 주파수 응답 특성을 들려주는 스타일이에요. 베이스는 정제되어 있고요. 중음은 부드럽고 고역에서는 공간감이 잘 느껴졌어요. 덕분에 클래식 재즈, 발라드부터 락, 힙합, EDM까지 장르를 가르지 않고 듣기 좋았고요. 그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이 디테일과 해상도였습니다. 42mm의 드라이버 성능 덕분인지 음악 속 미세한 소리들이 귀에 착착 감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쿠스틱 라이브 곡을 들으면 보컬의 숨소리나 현의 떨림 같은 작은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중음역은 매우 투명하고 부드러웠고요. 가수 목소리는 풍부하면서도 고음역은 밀폐형답지 않게 오픈된 공간감마저 느껴볼 수가 있었고, 심벌이나 바이올린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아서 오래 들어도 피로감이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튜닝이 과한 V자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베이스가 많이 튀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좀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면 아주 낮은 저음까지도 단단하게 깔아주는 타입입니다. 힙합이나 EDM을 들을 때도 부족함 없는 정제된 힘을 보여줬어요. 공간감 또한 좌우 분리도 훌륭하고 음상이 앞쪽에서 펼쳐지는 느낌이라 음악에 집중하기도 좋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피드 기능을 통해서는 70년대 올드팝이나 재즈 트리오 녹음을 들을 때 과정 좀 보태서 스피커로 듣는 듯한 그런 입체감도 느껴졌습니다. 물론 크로스피드는 취향에 따라 켜고 끄시면 되겠고요. EQ 조정의 경우에는 사실 기본 음질이 좋아서 꼭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조정폭이 세밀해서 입맛에 맞게 튜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 무선, 음질 차이도 슬쩍 말씀드려보면 USB 동글로 aptX 어댑티브를 연결해서 들을 때와 직접 유선으로 연결해서 덱 모드로 들을 때 음질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선 품질 또한 우수했습니다. 정말 미세한 디테일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어도 일반적인 청취 환경에서는 블루투스 상태에서도 충분히 최상급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하게 듣는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통화 품질 테스트 먼저 들어보고 올게요. 지금은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HDB630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얼마나 잘 들리시나요?
자, 지금은 도로 소음 환경에서 통하는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의 선명도 그리고 주변 소음을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옆 사람과 있어도 대화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엄청 큰 공사장 소음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리고 주변 소음은 얼마나 잘 잡아주고 있는지 같이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DB630의 통합 품질은요, 주변 소음을 과도하게 잡기보다는 목소리 선명도에 초점을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요. 노이즈를 잡는 마이크와 목소리를 처리하는 마이크, 총 4개의 내장 마이크가 들어있어서 조용한 환경에서는 제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아주 깨끗하게 들리는 편입니다. 목소리의 톤도 자연스러운 편이고요. 다만 주변 소음이 커졌을 때는 배경 소음을 완전히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어서 강도 높은 소음 제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목소리에 왜곡 없이 선명하게 잘 들렸고요. 즉 HDB630의 빔포밍 마이크가 목소리에 초점을 두고 노이즈를 상당 부분 걸러주었고, 과도한 노이즈 억제로 목소리를 뭉개버리는 저가형에 비하면 선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은 제품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캔과 주변 소리 듣기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하철, 버스, 길거리 등 여러 시끄러운 환경에서 노캔을 테스트해봤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노캔을 켜보니까 특유의 달리는 소음이나 철도 소리가 먼 배경 소음처럼 희미해졌어요. 사람들 말소리도 많이 묻혀서 음악까지 같이 틀면 아주 조용해진 환경에서 음악 청취가 가능했고요. 어댑티브 노캔을 켰을 때도 조용한 구간에서는 압박감 없이 잔잔하게 유지가 되다가 터널 구간처럼 소음이 큰 곳에서는 자동으로 노캔 강도가 세지면서 전환이 자연스럽고 튀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노캔 효과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저주파 제거 능력은 최상급이라고 말할 만했고 고역대의 잡음도 상당 부분 잘 깎아줬습니다. 물론 옆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겠지만 멀찍이 들리는 소리들은 꽤 잘 줄여줘서 실제 음악 감상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노캔 작동 시에 걱정되는 이압이나 화이트 노이즈도 거의 없어서 가끔은 노캔을 켠 건지 헷갈릴 정도로 노캔은 아주 자연스럽고 디테일도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장시간 노캔 상태로 있어도 귀가 멍해진다거나 답답한 느낌이 없다는 게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고요. 주변 소리 듣기 모드도 자주 활용해 봤는데요. 사무실에서 동료와 잠깐 이야기할 때나 길을 걸을 때, 안내 방송을 듣고 싶을 때, 식당이나 카페에서 점원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이럴 때 잘 사용했고요. 주변음 모드 또한 자연스러운 편이라서 주변음 증폭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너무 기계적으로 증폭되지 않는 편이라서 거부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앱에서 주변음 모드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조정해보면 될 것 같아요. 종합해보자면 HDB630의 노캔과 주변음 모드, 통합 품질은 모두 최신 플래그십에 걸맞는 높은 수준이었고요. 이 모델이 음악 감상용으로 개발된 헤드폰이지만 출퇴근길 소음 차단이나 통화용으로 쓴다고 해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가격입니다. 이 모델 하이엔드급 무선 헤드폰으로 국내 출시가는 72만 9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시점에 따라 가격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업데이트 해둘 테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확실히 가볍게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죠. 그래도 제나이저의 고사양 라인업의 무선 헤드폰인 만큼 타사의 100만원이 넘어가는 고사양 헤드폰과 비교를 했을 때 제나이저의 압도적인 성능과 음질을 고려한다면 매니아라면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접 2주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분명히 좋은 점이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약간은 보였거든요. 장점은 앞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쉬웠던 점 몇 개 짚어볼게요. 일단 터치 컨트롤에 대한 호불호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물리 버튼 조작감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추운 겨울에 장갑을 낀다면 터치 조작이 좀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휴대성과 관련된 사소한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어컵이 회전되지는 않지만 완전히 접히는 방식은 아니라서 휴대하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에 따른 케이스의 부피도 조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이 모델은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유선 헤드폰급 음질을 쉽게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컨셉에 아주 충실한 제품이었어요. 평소 유선 헤드폰은 불편하고 무선 헤드폰은 소리가 아쉬워서 고해상도 장비를 따로 챙겨갔던 분들, 이젠 이 제품 하나로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프리미엄 가치를 중시하는 일반 유저분들에게도 권장드리고 싶어요. 꼭 하이파이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좋은 소리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 일상에서도 편안한 고급 헤드폰을 찾고 있다면 만족도 높은 제품이 될 겁니다.
디자인도 튀지 않고 고급스럽게 제작되어서 직장이나 도서관, 비행기 안 어디서든 잘 어울리고요. 특히 배터리가 오래가고 노캔도 잘 되니까 출퇴근이나 여행이 잦은 분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만약 HDB 630의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면 노캔을 켜고도 배터리가 5, 60시간이 가면서 여전히 헤드폰 3대장 중 음질 끝판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제나이저 엑센텀이나 모멘텀으로 가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HDB 630은요, 음질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분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나이저 HDB 630 무선 헤드폰을 2주 정도 써보면서 느끼는 점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무선과 유선의 격차를 한 번 더 좁힌 그런 헤드폰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그런 헤드폰인가요? 아니면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합리적인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